안녕하세요. 한상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상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기권도 이제 일반인들 좀 알아둬야 될 게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많아요. 그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분쟁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파산 채권 행사할 수 없다. 워낙 유명한 명제죠. 424조. 그러나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파산 절차에 의지 아니하고 상대할 수 있다. 416조. 이는 개별적 권리 행사 금지 원칙에 해당되죠.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수동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파산 선고 전의 채권이죠.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 후 상계가 가능하죠.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자들의 채무를 부담한 때 422조 제1호 상계금지 예외입니다. 본조와 관련해서 수동채권에 정지조건이 붙어있고 그 정지조건이 파산 선고 후에 성취된 경우 본의 상계금지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파산 선고 시 기한부 채권이나 정지조건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파산 채권자의 상계의 기대는 조건이 없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그것에 비해 낮기 때문에 파산법 67조 제2항 기한도래 또는 조건 성취로 상기권 행사가 완전히 파산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된 단계에서 상계는 부당하고 파산법 71조 제1항 1호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와 파산법상 상계의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파산 채권자는 파산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정지조건이 불성취 등의 기회를 포기하고 즉시 상계할 수도 있고 우선은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를 기다려 상계할 수도 있다는 견해. 이설처럼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를 기다려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 67조 2항의 취지에 비춰 상계의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조건 성취 기한성이 높은 경우 수동채권의 액이 파산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법 제71조 1항 1호와 저촉되지 않는 견해가 있다. 한편 일본 최신 판례집은 부파산법 제99조 후단은 파산채권자의 채무가 파산 선고 시에 기한부 또는 정지조건인 경우 파산채권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파산채권자가 상계 채무에 대응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를 보호하려고 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계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채권자에 의한 상계권의 행사 시기에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그 채무가 파산 선고 시에 기한부인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때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 후에 그 기한이 도래한 때에도 법 99조 후단의 규정에 의해 그 채무에 대응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을 하고 파산채권을, 그쵸, 아까 얘기했죠. 파산채권이 자동채권이죠. 파산채권을 자동채권하여 상계할 수 있다. 또한 그 채무가 파산 선고 시에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는 정지조건 불성취 이익을 포기한 때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 후에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설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구파산법 하에서 파산법 제95조 1호는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 제한 사유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법 90조에서는 파산채권자는 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건이 파산 선고 후에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계는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파산법이 적용된 경우이나 법문의 내용에 변화가 없으므로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무상 이게 이제 중요하죠.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채무. 보험 보통 약관담보로 받지만 신용대출도 많이 해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예약한금이 500만 원 있어. 그러면 한 300까지는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실무상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채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이 신용대출과는 별개로 채무자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그 해약한 금을 이 신용대출 채권과 상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보험 상계 요청서 또는 면책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엄청 많았죠. 특히 뭐 어디죠? 동양생명인가요? 그다음에 뭐 어디 하나생명 많았습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를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보험사에게 별도의 해약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파산 선고 후에라도 상계권 행사를 주장하는 시점까지 보험 해약금, 환급금 채무나 보험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험회사가 파산 절차 도중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의 신청서가 들어오니까 쫄아서 관제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슬쩍 가서 그냥 해약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금액이 많지 않아서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본인이 뭐 무지해서 혹은 뭐 보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험이 상당히 아깝죠. 보험 파산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가 거의 뭐 45세 이상이죠. 특히 55세 이상입니다. 60% 이상이 이 통계상. 그러면 5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평균 여명이 한 20-30년 남았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보험을 해약해버리면 파산해서 면책받은들 나중에 질병이 걸리면 돈 없으면 그냥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보험은 가급적 관제인과 의논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계도 정지조건부나 이런 게 붙은 자동채권에 수동채권에 다시 한번 볼게요.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 전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그리고 선고 후 상계가 가능하다. 실무상 채무자가 보험에서 받은 신용대출 채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이거 잘 보시고요.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거는 남편이 이제 면책을 받고 해약한 금액이 한 뭐 몇백만 원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뭐 결국 해약을 못 하니까 나중에 이제 면책받고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단이 난 거죠. 배우자 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마치 예전에 신용대 보험 해약 환급금 뭐 일정한 금액을 내라. 그래서 뭐 그걸 그걸 내고 이제 보험 변경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금감원인가 어디 민원이 들어가서 그걸 갖고 이제 뭐 기자는 또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좀 있나 봅니다. 상계는 실무에서는 보험사 신용대출과 관련된 상계가 가장 유명하죠. 일반 뭐 채권자들끼리는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상계권 행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